네, 안녕하세요. 디자인 청춘 황태현 실장입니다. 이번에 또 인테리어 결정사 컨텐츠로 돌아왔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미용실 현장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자재 먼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네네. 미용실에는 자재를 얘기하자면 어떤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자재 생각하면 딱 요것만 생각이 납니다. 미용실은 이제 보통 바닥 때문인데요. 보통 타일을 계속 저도 시공을 해왔던 것 같아요. 분위기에 따라서 뭐 에폭시도 이제 말씀은 하시지만 이 염색약이 떨어지면은 안 지워진다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염색약 때문에 코팅을 입혀야 되는데 그럼 또 광이 생깁니다. 그럼 또 이걸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시행착오가 있다 보니 보통은 이제 포쉐린 타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관리의 용이성도 있고요. 조명도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 조명 같은 경우는 이제 미용실에서 염색약을 보기 위해서 거의 하얀색 조명을 주로 쓰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노란색 조명으로 분위기를 낸다 그래서 두 가지 색상을 공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요거는 저는 이제 별로라고 생각을 해서 요즘에는 이제 백화점 조명 4000K 주로 이제 쓰고 있습니다. 4000K 정도면 염색약 이렇게 보시는데도 이제 무리가 없는 조명이라고 볼 수 있다. 되게 재밌네요. 두 가지 다 어떻게 보면 염색을 미용실에서 하기 때문에 생기는 어떤 자재의 특성. 맞습니다. 미용실 같은 경우도 기능적인 게 많이 중요하고요. 요즘에는 워낙 잘하시는 업체가 많다 보니 기능적인 걸 다 챙기고 디자인도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정에는 또 특이한 점이 어떤 게 있을지. 공정에서는 아무래도 미용실에서는 샴푸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설비 공정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다른 여타 상업 공간과는 다르게 오피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탕비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도 시설이 있는 근처로 이제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미용실 같은 경우는 이 레이아웃을 짜면서 샴푸실이 딱 여기에 필요하다라는 게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기존의 상가를 구하셨을 때 수도 배수 라인에 맞출 수 없어요. 그래서 보통 단을 올려서 이 수도 배수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온수기 문제. 샴푸실에서 물을 많이 쓰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 헬스장과는 다르게 보통 미용실은 지상층에 있다 보니까 웬만하면 가스 온수기 쓰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안 돼서 전기 온수기를 쓰시게 된다 그러면은 공간 확보가 충분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네요. 어쨌든 헬스장은 보통 공간을 좀 많이 써야 되다 보니까 지하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맞습니다. 보통 이제 지하에 많죠. 네. 지상에 있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네네. 가스를 쓸 수 있는 경우가 훨씬 많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레이아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특이한 점이 있을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샴푸 공간에 따른 이 수도 배수 라인 때문에 샴푸 공간이 따로 메인으로 되겠고, 들어왔을 때 카운터 이미지얼이 이제 메인이 되겠고요. 뭐 거기 중심으로 락카 시설과 이제 스텝실, 약장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이 돼야 되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손님 대기 공간을 따로 빼는 만큼 그 근처에 락카를 갖다 놓으셔도 되고, 공간이 만약에 협소하다고 했을 때 스텝실과 약장실을 공존을 하는데, 요거는 사실 분리를 할 수 있으면 분리하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정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같이 있는 거 어쩔 수 없고요. 우리 이제 미용실 같은 경우는 경대가 메인입니다. 이제 경대 같은 경우도 이제 벽 쪽에 이렇게 따로 두는 경우가 있지만, 이제 공간 때문에 양쪽을 쓰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다니는 곳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대기 공간과 시술 공간,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가운데 쪽에 이제 큰 단체석으로 해서 조성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보통 창가 공간들이 많기 때문에 창가에 붙박이 테이블로 해서 조성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체석 테이블 같은 경우는 네네. 대기 공간에 있는 그런 테이블 같은 걸 말씀하시니까요. 보통 이제 우리가 들어갔을 때 가운데 공간이 좀 생기는데, 이거를 단체석 존으로 하면은 시술할 수 있는 기계를 그쪽에 두거나 아니면 움직이게 두거나, 그리고 단체석으로 했을 때 거기서 손님 대기도 할 수 있고요. 공간이 조금 남는 곳은 이렇게 해도 되고 다른 쪽에 또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다니는 곳은 넓지는 않은데 한 두세 평 정도 여유가 좀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손님 대기 공간 붙박이를 따로 두고 그쪽에 이제 락카를 줘서 이제 들어오셔서 셀프로 하고 이렇게 대기할 수 있게끔. 미용실 그 좁은 공간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도 많습니다. 많은데, 그래서 이제 미용실이 좀 기능적으로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레이아웃을 얘기하는데도 딱딱딱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아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걸 토대로 고민해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요. 이제 보통 미용실 같은 경우는 딱 들어가야 되는 게 정해져 있고, 나 경대 몇 개 필요하다, 경대에 대해서 샴푸 공간이 몇 개 필요하다가 딱 비례해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 미용실을 짜다 보면은 이제 큰 평수보다는 정해진 평수에서 모든 걸 다 들어가길 원하시거든요. 저희가 진행했던 현장들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공간도 제약적이고 당연히 뭐 비용적인 것도 제약적인데 맞습니다. 어디에 더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디자인이 많이 달라지고 그렇죠. 거기서 협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 맞습니다.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디자인에는 또 어떤 차별점이 있을지 아까 사실 경대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릴 때 이 대면형으로 카운터와 이미지월이 있으면 그 공간의 얼굴이라고 하지만 미용실 같은 경우는 미용실은 곧 경대입니다. 그래서 카운터와 이미지월이 깔끔하게 되고 경대가 중심으로 디자인을 많이 짜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또 다른 업체들도 보면은 경대에 힘을 들이기도 하고 시그니처적인 거를 많이 쓰다 보니 경대가 메인적인 디자인이 돼서 카운터나 이미지월로 따라오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실장님이랑 얘기를 딱 하다 보니까 온즈 헤어 저희 같이 촬영했던 게 딱 생각이 나는데 네네. 거기 경대를 보면 이제 전신 거울로 풀 경대 했죠. 풀 경대로 된 걸 봤을 때 여기만의 시그니처라는 느낌을 확 받았었거든요. 맞습니다. 또 경대 같은 경우는 저도 그런 풀 거울 형태를 좋아하긴 하지만 이게 운영하시는 분의 클라이언트 성향마다 이게 다 다르거든요. 취향 차이가 있어서 스피커 같은 경우도 저희 요즘 매립 스피커나 이런 거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조명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4000K를 해야 되긴 하지만 요즘 조명에도 약간 제작 조명이나 뭐 좀 색다른 조명으로 많이 들어가긴 해요. 그러니까 미용실이라도 좀 제약적이긴 하지만 요소 해서 뭐 오브제 공간도 넣을 수 있고 이렇게 좀 도전이나 이런 걸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디자인적으로. 미용실이라고 하면 예전에 이제 기능적인 것만 이렇게 딱 해서 미용실만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많았더라면 요즘에는 이제 이런 거를 기본으로 다 챙기면서 디자인까지 잘할 수 있는 업체가 더 늘어나고 많다 보니까 경쟁률도 치열하고 치열한 경쟁 사회에 어쨌든 가게만의 차별점도 맞습니다. 시그니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미용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제가 미팅을 갔을 때 이렇게 설명드리는 요소들을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설명드려봤어요. 창업 준비하고 계시는 미용실 클라이언트 분들 있으시면 저희 디자인 청춘과 함께 준비해보시는 건 어떠실지 영상 보시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미용실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른 소재로 한번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